부처님께서는 라훌라에게 물그릇을 가져오게 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훌라야, 이 그릇에 물을 채우고 씻어라. 그리고 그 더러운 물을 버려라. 라훌라가 그렇게 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릇이 깨끗해졌느냐? 아니다. 그릇은 여전히 더럽다.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도 이 더러운 그릇과 같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라훌라야, 농담으로라도 고의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부끄러움 없이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 없다. 부처님은 농담으로라도 고의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이는 거짓말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해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종종 소중한 것들을 잊고 지나칩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깨달음과 영감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삶의 본질과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때로는 단 한마디의 말이, 단 한 번의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의 가르침 법구경 1장 첫 번째 개송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장 진실된 말을 하고 신중히 행동하라. 말과 행동은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또는 경솔하게 한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거나 반대로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말과 행동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진실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느니라. 말과 행동은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는 창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과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항상 기억하라.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되게 말하라. 진실된 말은 신뢰를 쌓는 기초이다. 거짓말은 일시적으로 문제를 피하거나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진실이 드러나고 신뢰를 잃게 된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며 한 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거짓말하지 말고 항상 진실되게 말하라. 거짓말은 단순히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하고 점점 더 복잡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또한 거짓말을 한 사람은 항상 그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며 마음의 평화를 잃는다. 이는 마치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를 만든다. 진실된 말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에게 신뢰와 존중을 전달한다.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은 관계를 돈독히 하며 삶의 안정감을 가져온다.
진실된 말은 관계를 강화한다. 정직한 대화는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서로 간의 이해와 존중을 증진시킨다. 진실된 말은 내면의 평화를 가져온다. 거짓말로 인해 불안해할 필요가 없으므로 마음이 편안하고 평화로워진다. 진실되게 말하는 것은 신뢰를 쌓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방법을 실천하라. 사실에 근거하라. 자신의 감정이나 추측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말하라. 이는 오해를 줄이고 대화의 신뢰성을 높인다. 필요한 말을 하라. 진실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불필요한 말은 삼가라. 진실된 말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친절하게 표현하라. 진실된 말을 할 때에도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친절하고 공감 어린 태도로 전달하라. 이는 상대방이 말을 더 잘 받아들이도록 돕는다. 신중히 행동하라.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느니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씨앗과 같아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선한 행동은 선한 열매를 맺고 경솔하거나 악한 행동은 고통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행동하기 전에 항상 그 결과를 생각하며 신중하게 판단하라. 경솔한 행동은 순간적으로는 편리하거나 유익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내뱉은 말이나 행동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또한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내린 결정은 나중에 후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충동적으로 중요한 업무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그 순간에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것 같은 해소감을 느낄 수 있지만 이후에는 경력에 큰 타격을 입고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솔함은 우리의 삶에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불필요한 어려움을 초래한다. 신중함은 단순히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깊이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고통과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선택으로 이끌어준다. 신중한 태도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 1. 행동 전에 멈추어 생각하라.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내가 지금 하려는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이는 충동적인 결정을 피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며 판단하라. 공감은 신중한 판단의 핵심 요소이다. 누군가에게 비판적인 말을 해야 할 때 그들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하고 더 부드럽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라. 타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든다. 3.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라.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중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하며 결정하라. 즉각적인 만족이나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 당장의 편리함보다 장기적인 안정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은 우리가 더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다. 말과 행동의 조화. 말과 행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진실된 말을 하고 신중히 행동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관계를 풍요롭게 만든다. 진실된 말을 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며, 반대로 올바른 행동을 하지만 거짓된 말을 한다면 그건 역시 신뢰를 잃게 만든다. 일관성을 유지하라.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노력하라. 약속한 일을 반드시 지키고 말한 대로 행동하는 태도는 타인에게 신뢰를 주며 관계를 강화한다. 책임감을 가지라. 자신의 말과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우리가 더 성숙하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데 필수적이다. 잘못된 판단이나 실수를 했을 때 이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태도는 우리의 신뢰도를 높인다. 삶 속에서 실천하라. 삶 속에서 진실되고 신중한 태도를 실천하려면 꾸준한 자기 성찰과 작은 행동의 실천이 중요하다. 이는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관계를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다음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이다. 1. 매일 자신에게 질문하라.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오늘 내가 한 말 중에서 진실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한 행동 중에서 경솔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자기 성찰은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개선할 기회를 제공한다. 선한 일을 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며 더 나아갈 방법을 고민하고, 잘못된 행동이 있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다음에는 더 나아질 방법을 찾아보라. 꾸준한 성찰은 점점 더 진실되고 신중한 사람이 되는 길로 이끈다. 2.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고 사소한 일이라도 정직하게 대처하라. 친구와의 약속 시간을 지키거나 직장에서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처럼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작은 행동들은 우리의 신뢰를 쌓는 기반이 되며 장기적으로 더 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작은 일에 충실한 태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타인을 존중하라. 진실된 말과 신중한 행동은 타인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다.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을 고려하며 대화하고 행동하라. 대화 중에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존중은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것을 넘어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든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는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며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4.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라. 명상은 자신의 내면 상태를 점검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매일 몇 분씩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현재 순간에 머무르라. 명상을 통해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명상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넘어 우리를 더 진실되고 신중하게 살아가도록 돕는다. 진실된 말을 하고 신중히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거짓말이나 경솔한 행동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고통으로 돌아오게 된다. 반대로 진실되고 신중한 태도는 우리 삶에 평화를 가져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 항상 깨어 있으라.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후회와 갈등 속에 머무르지 않고 참된 자유와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2장.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으라. 명상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다듬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현대인의 삶은 끊임없는 자극과 정보로 가득 차 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종종 산란하고 불안정해진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현재를 잃어버리게 하고 내면의 평화를 방해한다. 그러나 명상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혼란에서 벗어나 고요한 마음 상태를 되찾을 수 있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숨결에 집중하며 현재에 머무르라. 명상의 첫걸음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다. 숨결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종종 그 존재를 잊고 살아간다. 그러나 호흡은 지금 이 순간과 연결되는 다리이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숨결에 집중하며 현재에 머무르라. 호흡 하나하나를 느끼며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호흡 명상의 힘. 호흡은 단순한 생리적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불안하거나 분노할 때 호흡은 짧고 빠르게 변하며 반대로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에서는 호흡이 깊고 느려진다. 명상을 통해 호흡에 집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현재로 돌아올 수 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단순히 숨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 현재 순간에 머무는 연습이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과거와 미래로 떠돌아다니며 현재를 놓치곤 한다. 그러나 호흡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올 수 있다. 하루 중 스트레스를 받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 잠시 멈추고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보라.
몇 번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평온함을 되찾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을 수 있다.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라. 명상은 단순히 외부 세계에서 벗어나 고요함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진정한 본성을 깨닫는 과정이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우리의 내면에는 다양한 감정과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른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두려움, 사랑과 욕망 등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를 휘감으며 때로는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러나 명상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흘려보내라. 떠오르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라. 그것들은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잠시 머물다가 사라질 것이다. 본성을 깨달아라.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본성을 깨닫게 된다. 우리의 본성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이며 외부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내적 안정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러한 본성을 잊고 외부 자극에 휘둘리며 살아간다. 명상은 이러한 본성을 다시 발견하게 해주며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이끈다. 다음은 명상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다. 1. 조용한 공간 찾기. 명상을 시작하려면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공간을 찾아야 한다. 주변 소음이나 방해 요소가 없는 환경은 마음을 더 쉽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라.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앉아도 좋으며 중요한 것은 몸이 긴장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은 명상에 몰입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2. 호흡에 집중하기.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며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라. 코를 통해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 가슴과 배가 오르내리는 움직임에 집중하라. 마음이 산만해지거나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억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라.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가장 쉬운 방법이며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데 효과적이다. 3. 내면 관찰하기. 명상 중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라. 그것들을 좋다 또는 나쁘다로 판단하지 말고 단순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관찰하라.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이 떠오를 때 그것이 왜 생겼는지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라. 이러한 연습은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4. 꾸준히 실천하기. 명상은 한 번의 연습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하루 5분에서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가며 습관화하라.
처음에는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차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명상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명상은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우리의 삶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명상은 감정 조절 능력을 키워 분노,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더 긍정적이고 균형 잡힌 태도를 가지도록 돕는다. 이는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신과 삶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 명상은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서 고요함과 평화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숨결에 집중하며 현재 순간에 머무르고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며 본성을 깨달아라. 명상은 단순히 앉아서 눈을 감는 행위가 아니라 삶 속에서 더 깨어 있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길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명상을 실천하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와 미래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으리라. 3장 삶의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아가라.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모든 것은 사라진다. 이 진리를 우리는 무상이라 부른다. 무상함은 때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삶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이끈다. 그러므로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느니라.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하지 않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소중히 여기는 물건,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한 순간들조차도 언젠가는 변하거나 사라지게 된다. 이는 자연의 법칙이며 누구도 이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하게 된다. 사랑하는 것을 잃지 않으려 하고 미워하는 것을 떨쳐내려 하며 변화를 거부하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집착은 고통을 낳고 우리를 속박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니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며 미워하는 것에도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사랑하는 것에 집착하면 그것이 사라질 때 큰 슬픔과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미워하는 것에 얽매이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평화를 빼앗아 간다. 무상함 속에서 감사하기. 무상함은 단지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사실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현재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아는 태도를 가지면 진정한 행복을 얻으리라. 감사의 힘.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부족함에서 풍요로움으로 돌려준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것을 원하며 현재의 상태를 불만족스럽게 느끼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의 가치를 깨닫게 한다.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라. 이러한 작은 것들 속에서 우리는 삶의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기. 무상함은 우리에게 현재를 소중히 여기라는 교훈을 준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질 것이기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충분히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순간에는 그들과의 대화와 웃음을 온전히 즐겨라. 그 순간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실천 방법. 작은 일에도 감사하기. 매일 감사한 일을 떠올리고 기록하라. 작은 것이라도 좋다. 오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이나 맑은 하늘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시각은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다. 집착 내려놓기 연습. 자신이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집착하고 있는 대상들을 점검하고 그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거나 과거의 상처를 떠나보내는 것으로 시작하라. 이러한 작은 연습은 우리를 집착에서 해방시키고 더 큰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한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히 포기가 아니라 변화와 이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르는 과정이다. 삶의 무상함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준다. 변화와 이별을 받아들이는 법,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법이다.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하지 않으니 집착하지 말고 놓아주어야 한다. 대신 지금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아는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 4장. 타인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 평화를 나누어 주어야 하느니.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곳이 아니며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자비로운 마음은 고통을 치유하며 친절한 행동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조건 없이 베풀어야 하느니라. 작은 친절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 그것이 모여 세상을 더 따뜻하고 평화롭게 만들 것이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라.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삶에서 크고 작은 고통을 겪는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도 내면에는 말 못할 슬픔과 어려움을 안고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넘어 그들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이해하는 것이다. 공감은 타인의 마음을 열게 하고 상처를 치유하게 한다. 누군가가 자신의 고통을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받는다.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해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도움의 손길 내밀기. 공감해서 나아가. 실제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자비를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는 반드시 거창하거나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된다. 작은 행동 하나라도 상대방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길에서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는 것. 어려움을 겪는 친구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것.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세상을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라. 자비란 단순히 동정심을 느끼는 것을 넘어 타인의 행복과 고통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되 조건 없이 베풀라고 가르치셨다. 이는 우리가 어떤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선행을 실천해야 함을 의미한다. 조건 없는 자비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상황인지에 상관없이 모든 존재를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푸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진정한 자비는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사랑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낯선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종종 그들을 의심하거나 망설인다. 그러나 조건 없는 자비를 실천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도움을 주게 된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자비로운 마음은 단순히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큰 혜택을 준다. 자비를 실천할 때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얻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또한 자비로운 행동은 우리의 관계를 개선하고 더 깊고 진정성 있는 연결감을 만들어낸다. 작은 친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 친절은 반드시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 작은 친절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 그것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리라.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고 그것이 연쇄적으로 퍼져나가 세상을 더 따뜻하고 조화롭게 만든다. 작은 친절의 예는 다음과 같다. 미소 짓기.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건네는 작은 행동만으로도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거나 출근길에 마주친 사람에게 밝은 표정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할 수 있다. 칭찬하기. 누군가의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동기부여와 기쁨을 줄 수 있다. 동료에게 오늘 발표 정말 잘했어요 라고 말하거나 가족의 작은 도움에 대해 덕분에 큰 도움이 됐어 라고 칭찬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배려하기. 문을 열어주거나 먼저 양보하는 작은 배려는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대중교통에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돕는 행동은 사소해 보이지만 상대방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 친절이 만드는 선순환. 친절한 행동은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을 만든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연쇄적인 선행은 사회 전체를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 길에서 낯선 사람이 도와준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 감사함과 따뜻함을 느낀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은 작지만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낸다. 타인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것, 단순히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중요한 실천이다. 이를 위해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1.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라. 자비와 친절은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라. 2.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타인의 입장에서 그들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공감은 자비로운 행동의 첫걸음이다. 누군가가 무례하게 행동했을 때 그들의 처지와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분노나 비난 대신 이해와 용서를 선택할 수 있다. 감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더 자비로운 태도를 가지게 한다. 3. 조건 없이 베풀라.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선행을 실천하라. 조건 없는 선행은 가장 진정성 있는 자비의 표현이다. 길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돕거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때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라. 이러한 태도는 타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내면의 만족과 평화를 가져온다. 4. 지속적으로 실천하라. 자비와 친절은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꾸준히 실천하며 습관화해야 한다. 지속적인 노력만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낸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비로운 행동을 실천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낼 것이다. 항상 깨어 있으라. 자신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따뜻하고 조화로운 세상 속에서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 부처님께서는 라훌라에게 물그릇을 가져오게 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훌라야, 이 그릇에 물을 채우고 씻어라. 그리고 그 더러운 물을 버려라. 라훌라가 그렇게 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릇이 깨끗해졌느냐? 아니다. 그릇은
여전히 더럽다.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도 이 더러운 그릇과 같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라훌라야, 농담으로라도 고의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부끄러움 없이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 없다. 부처님은 농담으로라도 고의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이는 거짓말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해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종종 소중한 것들을 잊고 지나칩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깨달음과 영감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삶의 본질과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때로는 단 한마디의 말이, 단 한 번의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의 가르침 법구경 1장 첫 번째 개송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장 진실된 말을 하고 신중히 행동하라. 말과 행동은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또는 경솔하게 한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거나 반대로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말과 행동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진실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느니라. 말과 행동은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는 창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과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항상 기억하라.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되게 말하라. 진실된 말은 신뢰를 쌓는 기초이다. 거짓말은 일시적으로 문제를 피하거나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진실이 드러나고 신뢰를 잃게 된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며 한 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거짓말하지 말고 항상 진실되게 말하라. 거짓말은 단순히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하고 점점 더 복잡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또한 거짓말을 한 사람은 항상 그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며 마음의 평화를 잃는다. 이는 마치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를 만든다. 진실된 말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에게 신뢰와 존중을 전달한다.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은 관계를 돈독히 하며 삶의 안정감을 가져온다. 진실된 말은 관계를 강화한다. 정직한 대화는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서로 간의 이해와 존중을 증진시킨다. 진실된 말은 내면의 평화를 가져온다. 거짓말로 인해 불안해할 필요가 없으므로 마음이 편안하고 평화로워진다. 진실되게 말하는 것은 신뢰를 쌓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방법을 실천하라. 사실에 근거하라. 자신의 감정이나 추측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말하라. 이는 오해를 줄이고 대화의 신뢰성을 높인다. 필요한 말을 하라. 진실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불필요한 말은 삼가라. 진실된 말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친절하게 표현하라. 진실된 말을 할 때에도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친절하고 공감 어린 태도로 전달하라. 이는 상대방이 말을 더 잘 받아들이도록 돕는다. 신중히 행동하라.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느니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씨앗과 같아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선한 행동은 선한 열매를 맺고 경솔하거나 악한 행동은 고통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행동하기 전에 항상 그 결과를 생각하며 신중하게 판단하라. 경솔한 행동은 순간적으로는 편리하거나 유익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내뱉은 말이나 행동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또한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내린 결정은 나중에 후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충동적으로 중요한 업무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그 순간에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것 같은 해소감을 느낄 수 있지만 이후에는 경력에 큰 타격을 입고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솔함은 우리의 삶에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불필요한 어려움을 초래한다. 신중함은 단순히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깊이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고통과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선택으로 이끌어준다. 신중한 태도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 1. 행동 전에 멈추어 생각하라.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내가 지금 하려는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이는 충동적인 결정을 피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며 판단하라. 공감은 신중한 판단의 핵심 요소이다. 누군가에게 비판적인 말을 해야 할 때 그들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하고 더 부드럽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라. 타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든다. 3.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라.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중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하며 결정하라. 즉각적인 만족이나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 당장의 편리함보다 장기적인 안정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은 우리가 더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다. 말과 행동의 조화. 말과 행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진실된 말을 하고 신중히 행동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관계를 풍요롭게 만든다. 진실된 말을 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며, 반대로 올바른 행동을 하지만 거짓된 말을 한다면 그건 역시 신뢰를 잃게 만든다. 일관성을 유지하라.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노력하라. 약속한 일을 반드시 지키고 말한 대로 행동하는 태도는 타인에게 신뢰를 주며 관계를 강화한다. 책임감을 가지라. 자신의 말과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우리가 더 성숙하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데 필수적이다. 잘못된 판단이나 실수를 했을 때 이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태도는 우리의 신뢰도를 높인다. 삶 속에서 실천하라. 삶 속에서 진실되고 신중한 태도를 실천하려면 꾸준한 자기 성찰과 작은 행동의 실천이 중요하다. 이는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관계를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다음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이다. 1. 매일 자신에게 질문하라.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오늘 내가 한 말 중에서 진실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한 행동 중에서 경솔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자기 성찰은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개선할 기회를 제공한다. 선한 일을 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며 더 나아갈 방법을 고민하고, 잘못된 행동이 있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다음에는 더 나아질 방법을 찾아보라. 꾸준한 성찰은 점점 더 진실되고 신중한 사람이 되는 길로 이끈다. 2.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고 사소한 일이라도 정직하게 대처하라. 친구와의 약속 시간을 지키거나 직장에서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처럼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작은 행동들은 우리의 신뢰를 쌓는 기반이 되며 장기적으로 더 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작은 일에 충실한 태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타인을 존중하라. 진실된 말과 신중한 행동은 타인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다.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을 고려하며 대화하고 행동하라. 대화 중에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존중은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것을 넘어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든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는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며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4.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라. 명상은 자신의 내면 상태를 점검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매일 몇 분씩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현재 순간에 머무르라. 명상을 통해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명상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넘어 우리를 더 진실되고 신중하게 살아가도록 돕는다. 진실된 말을 하고 신중히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거짓말이나 경솔한 행동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고통으로 돌아오게 된다. 반대로 진실되고 신중한 태도는 우리 삶에 평화를 가져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 항상 깨어 있으라.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후회와 갈등 속에 머무르지 않고 참된 자유와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2장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으라. 명상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다듬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현대인의 삶은 끊임없는 자극과 정보로 가득 차 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종종 산란하고 불안정해진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현재를 잃어버리게 하고 내면의 평화를 방해한다. 그러나 명상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혼란에서 벗어나 고요한 마음 상태를 되찾을 수 있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숨결에 집중하며 현재에 머무르라. 명상의 첫걸음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다. 숨결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종종 그 존재를 잊고 살아간다. 그러나 호흡은 지금 이 순간과 연결되는 다리이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숨결에 집중하며 현재에 머무르라. 호흡 하나하나를 느끼며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호흡 명상의 힘. 호흡은 단순한 생리적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불안하거나 분노할 때 호흡은 짧고 빠르게 변하며 반대로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에서는 호흡이 깊고 느려진다. 명상을 통해 호흡에 집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현재로 돌아올 수 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단순히 숨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 현재 순간에 머무는 연습이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과거와 미래로 떠돌아다니며 현재를 놓치곤 한다. 그러나 호흡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올 수 있다. 하루 중 스트레스를 받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 잠시 멈추고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보라. 몇 번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평온함을 되찾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을 수 있다.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라. 명상은 단순히 외부 세계에서 벗어나 고요함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진정한 본성을 깨닫는 과정이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우리의 내면에는 다양한 감정과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른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두려움, 사랑과 욕망 등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를 휘감으며 때로는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러나 명상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흘려보내라. 떠오르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라. 그것들은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잠시 머물다가 사라질 것이다. 본성을 깨달아라.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본성을 깨닫게 된다. 우리의 본성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이며 외부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내적 안정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러한 본성을 잊고 외부 자극에 휘둘리며 살아간다. 명상은 이러한 본성을 다시 발견하게 해주며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이끈다. 다음은 명상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다. 1. 조용한 공간 찾기. 명상을 시작하려면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공간을 찾아야 한다. 주변 소음이나 방해 요소가 없는 환경은 마음을 더 쉽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라.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앉아도 좋으며 중요한 것은 몸이 긴장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은 명상에 몰입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2. 호흡에 집중하기.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며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라. 코를 통해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 가슴과 배가 오르내리는 움직임에 집중하라. 마음이 산만해지거나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억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라.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가장 쉬운 방법이며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데 효과적이다. 3. 내면 관찰하기. 명상 중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라. 그것들을 좋다 또는 나쁘다로 판단하지 말고 단순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관찰하라.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이 떠오를 때 그것이 왜 생겼는지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라. 이러한 연습은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4. 꾸준히 실천하기. 명상은 한 번의 연습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하루 5분에서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가며 습관화하라. 처음에는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차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명상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명상은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우리의 삶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명상은 감정 조절 능력을 키워 분노,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더 긍정적이고 균형 잡힌 태도를
가지도록 돕는다. 이는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신과 삶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 명상은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서 고요함과 평화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숨결에 집중하며 현재 순간에 머무르고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며 본성을 깨달아라. 명상은 단순히 앉아서 눈을 감는 행위가 아니라 삶 속에서 더 깨어있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길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명상을 실천하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와 미래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으리라. 3장. 삶의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아가라.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모든 것은 사라진다. 이 진리를 우리는 무상이라 부른다. 무상함은 때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삶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이끈다. 그러므로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느니라.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하지 않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소중히 여기는 물건,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한 순간들조차도 언젠가는 변하거나 사라지게 된다. 이는 자연의 법칙이며 누구도 이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하게 된다. 사랑하는 것을 잃지 않으려 하고 미워하는 것을 떨쳐내려 하며 변화를 거부하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집착은 고통을 낳고 우리를 속박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니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며 미워하는 것에도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사랑하는 것에 집착하면 그것이 사라질 때 큰 슬픔과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미워하는 것에 얽매이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평화를 빼앗아 간다. 무상함 속에서 감사하기. 무상함은 단지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사실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현재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아는 태도를 가지면 진정한 행복을 얻으리라. 감사의 힘.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부족함에서 풍요로움으로 돌려준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것을 원하며 현재의 상태를 불만족스럽게 느끼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의 가치를 깨닫게 한다.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라. 이러한 작은 것들 속에서 우리는 삶의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기. 무상함은 우리에게 현재를 소중히 여기라는 교훈을 준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질 것이기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충분히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순간에는 그들과의 대화와 웃음을 온전히 즐겨라. 그 순간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실천 방법. 작은 일에도 감사하기. 매일 감사한 일을 떠올리고 기록하라. 작은 것이라도 좋다. 오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이나 맑은 하늘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시각은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다. 집착 내려놓기 연습. 자신이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집착하고 있는 대상들을 점검하고 그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거나 과거의 상처를 떠나보내는 것으로 시작하라. 이러한 작은 연습은 우리를 집착에서 해방시키고 더 큰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한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히 포기가 아니라 변화와 이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르는 과정이다. 삶의 무상함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준다. 변화와 이별을 받아들이는 법,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법이다.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하지 않으니 집착하지 말고 놓아주어야 한다. 대신 지금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아는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 4장. 타인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 평화를 나누어 주어야 하느니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곳이 아니며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자비로운 마음은 고통을 치유하며 친절한 행동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조건 없이 베풀어야 하느니라. 작은 친절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 그것이 모여 세상을 더 따뜻하고 평화롭게 만들 것이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라.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삶에서 크고 작은 고통을 겪는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도 내면에는 말 못할 슬픔과 어려움을 안고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넘어 그들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이해하는 것이다. 공감은 타인의 마음을 열게 하고 상처를 치유하게 한다. 누군가가 자신의 고통을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받는다.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해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도움의 손길 내밀기. 공감에서 나아가 실제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자비를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는 반드시 거창하거나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된다. 작은 행동 하나라도 상대방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길에서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는 것, 어려움을 겪는 친구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것.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세상을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라. 자비란 단순히 동정심을 느끼는 것을 넘어 타인의 행복과 고통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되 조건 없이 베풀라고 가르치셨다. 이는 우리가 어떤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선행을 실천해야 함을 의미한다. 조건 없는 자비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상황인지에 상관없이 모든 존재를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푸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진정한 자비는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사랑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낯선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종종 그들을 의심하거나 망설인다. 그러나 조건 없는 자비를 실천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도움을 주게 된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자비로운 마음은 단순히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큰 혜택을 준다. 자비를 실천할 때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얻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또한 자비로운 행동은 우리의 관계를 개선하고 더 깊고 진정성 있는 연결감을 만들어낸다. 작은 친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 친절은 반드시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 작은 친절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 그것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리라.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고 그것이 연쇄적으로 퍼져나가 세상을 더 따뜻하고 조화롭게 만든다. 작은 친절의 예는 다음과 같다. 미소 짓기.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건네는 작은 행동만으로도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거나 출근길에 마주친 사람에게 밝은 표정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할 수 있다. 칭찬하기. 누군가의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동기부여와 기쁨을 줄 수 있다. 동료에게 오늘 발표 정말 잘했어요 라고 말하거나 가족의 작은 도움에 대해 덕분에 큰 도움이 됐어 라고 칭찬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배려하기. 문을 열어주거나 먼저 양보하는 작은 배려는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대중교통에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돕는 행동은 사소해 보이지만 상대방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 친절이 만드는 선순환. 친절한 행동은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을 만든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연쇄적인 선행은 사회 전체를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 길에서 낯선 사람이 도와준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 감사함과 따뜻함을 느낀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은 작지만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낸다. 타인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것, 단순히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중요한 실천이다. 이를 위해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1.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라. 자비와 친절은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라. 2.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타인의 입장에서 그들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공감은 자비로운 행동의 첫걸음이다. 누군가가 무례하게 행동했을 때 그들의 처지와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분노나 비난 대신 이해와 용서를 선택할 수 있다. 감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더 자비로운 태도를 가지게 한다. 3. 조건 없이 베풀라.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선행을 실천하라. 조건 없는 선행은 가장 진정성 있는 자비의 표현이다. 길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돕거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때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라. 이러한 태도는 타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내면의 만족과 평화를 가져온다. 4. 지속적으로 실천하라. 자비와 친절은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꾸준히 실천하며 습관화해야 한다. 지속적인 노력만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낸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비로운 행동을 실천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낼 것이다. 항상 깨어 있으라. 자신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따뜻하고 조화로운 세상 속에서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